일에 의한 에너지 전달. 앞에서는 열에 의한 에너지 전달을 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일에 의한 에너지 전달입니다. 결국은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은 일과 열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임의의 거리를 통해서 작용한 힘과 관련된 에너지 전달로 상승하는 피스톤 회전축에 의한 것을 말한다. 근데 결국은 우리가 보통 일이라고 하는 것은 힘과 거리의 곱으로 나타난다. 이거 보통 벡터 프로덕트입니다. 벡터 프로덕트로 나타나는 거고 힘이 가해지는 방향으로의 변이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게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일과 열은 에너지의 한 형태로 단위 자체가 에너지의 단위를 갖는다. 이건 당연한 얘기겠죠. 일과 열은 에너지의 한 형태면서 우리가 경계면에서 관측되어지기 때문에 그때의 값을 쓰는 것으로서 단위는 에너지의 단위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이 외부로 30kJ의 일을 했다. 킬로줄이라고 하죠. 일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킬로줄입니다. 그때 사용한 일은 30kJ이고 그 일을 발생시키는 매스가 2kg. 그리고 그때의 시간을 5초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단위 질량당 일의 양, 즉 일의 양을 나타낸다면 결국 매스로 나눠주면 되니까 매스로 나눠주면 됩니까? 15kJ/kg이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또 많이 쓰는 단위 중에서 하나가 동력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파워. 파워는 뭐냐? 단위 시간당 한 일의 양입니다. 단위 시간당 수행한 일의 양. 그것을 더블 도트라고 해서 위에 도트를 하나 붙여주죠. 이렇게 붙여주면은 일의 양, 즉 파워를 얘기합니다. 파워. 파워는 단위 시간당이라 했습니다. 단위 시간당. 결국 시간을 나눠주면 되겠죠. 결국은 얘를 30kJ의 일을 하는데 5초가 걸렸으니 결국 30kJ를 나누기를 5초로 해주면 결국은 6kW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kJ/s가 kW가 되는 거죠. 단위가 이렇게 된다. 아시고요. 또 한 가지는 열과 일은 방향성을 가진 양이다. 방향성. 열과 일은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열과 일에 대한 방향성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열과 일을 가질 때 항상 고려해야 될 내용입니다. 특히나 크기와 방향이 둘 다 존재하는 값이라는 것, 그러니까 크기와 방향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계산 결과가 틀려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력학에서 취급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일을 혹은 열을 어떻게 방향성을 줄 것이냐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이 개가 유용하게 무언가를 행위를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개라고 보면 엔진 같은 거죠. 엔진. 그죠? 전기 터빈 같은 거죠. 그죠? 어떻게? 열을 받아서 일을 하는 게 가장 우리가 이상적인 형태잖아요. 보통 전기기관이 최초에 발명되었을 때 석탄을 떼어서 열을 주고 그 열로 물을 끓여서 결국은 터빈을 돌려서 일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열을 받아서 일을 한 것은 플러스입니다. 반대로 일을 받아서 열을 만들어내면 마이너스입니다. 일을 받아서 열을 만들어낸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는 뭐냐면 정기적인 일, 그 뭐 일렉트릭 워크라 그러죠. 정기적인 일. 뭐 예를 들면 볼티지하고 그 플롱, 그 전하의 움직임입니다. 이것을 일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정기적인 일을 받아서 열로 저장하는 것 뭐죠? 보일러죠, 보일러. 보일러 같은 형태는 일을 받아서 열을 만들었기 때문에 마이너스라는 얘기입니다. 마이너스로 정의하자. 왜? 최초에 우리가 열 기관을 개발했을 때는 열을 받아서 일을 만드는 형태를 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호가 성립된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겁니다. 개에 들어온 열 전달과 개가 수행한 일은 양수고 개에서 나간 열이나 개에게 수행한 일은 음수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굳이 외우지 않지만은 간단히 얘기해서 기본적인 열역학이 발생한 시점을 놓고 보면 열을 받아서 기관을 돌려서 일을 하는 행위가 최초였다. 그러면 그것이 플러스다. 반대면 마이너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열과 일의 공통점은 뭐냐? 열과 일의 공통점은 둘 다